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정석 거시경제학 챕터 11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 둘을 합한 걸 필립스 곡선이라 하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은 목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실업이 하나의 토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며 실업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그리고 실업에 대한 이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토픽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을 약간 학파별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 둘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걸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평축에는 실업률을 놓고요. 수직축에는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을 놓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화형하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실업의 정의와 측정 볼게요. 자, 실업은요. 일자리가 없는 그냥 상태라고 보기에는 그래.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실업자다라고 하면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일을 하고 싶대잖아.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야옹이가 이러고 있네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실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15세 미만 인구, 15세 미만의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성년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학교 다녀야죠. 그러니까 일할 능력과 또 아픈 사람들 이런 환자 아니면은 뭐 감옥에 있는 사람, 군인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일할 능력 자체는 없는 거잖아. 왜요? 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일할 능력과 또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업에는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본의 아니게 주어진 임금 하에서 내가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을 비자발적 실업자다.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선택하는 거야. 아, 됐어. 자발적으로 나 그냥 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발적 실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실업은요. 일반적으로 실업자다 그러면 이런 자발적 실업은 좀 빼고요. 비자발적 실업을 우리가 일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 한번 살짝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상으로 하면 안 돼.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빼버려요. 그걸 비경할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 나와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 미만은 빼요. 15세 미만은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빼요. 네, 이해 가시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아예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도 빼요. 이렇게 N이라고 쓸게요. 비경활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비경활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취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employer. 내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unemployer. 일자리만 주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란 고딕체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세요.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실업자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단순히 찾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단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실업자로 분류하는 건 아니고 서울의 고층 빌딩 건물주야. 그 사람을 건물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로 포함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빼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특히 또 거기 보시면은 취업자 얘기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취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부나 학생들은 원래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출부와 같이 가사노동을 돌보며 부수입을 올리거나 학생이야. 그럼 비경활 인구에 속한다니까 학생들은 공부가 본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알바를 하거나 우유 배달이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엔 또 취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 다음 5번째 줄 보시면 직접적으로 수입은 없어. 근데 아빠 일을 도와가지고 주당 18시간을 일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런 경우도 취업자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을 측정해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리고 실업률은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걸 나타냅니다. 비경활 인구는 노인,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업률을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0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자, 실업에 대한 데이터를 물어보게 돼. 그때 상당 정도의 자의성이 끼어들 문제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15살 이상입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예 하면은 이쪽으로 가요. 아니요. 그럼 노동 가능 인구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신은 군인인가요? 감옥에 있나요? 예. 그럼 이것도 아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노동 가능 인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난 15일을 포함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수입이라는 것은 임금 또는 이윤이야.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고 여기서 일한 적이 있나요? 일이라는 것은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돼. 아니면은 18시간 일을 했는데 18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무급 가족 근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일을 도와주게 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렇게 yes 하면 취업자가 되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 얘가 돈을 벌려고 일을 안 했네. 다음 4주간 아래에 모두 해당합니까? 일하지 않았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수행했냐? 아니요. 아니면 취업되면 당장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면 아예 비경활 인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15세 이상의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아와 가사, 통학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직장을 찾아 나서고 있고 취업되면 당장 일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실업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미만을 빼고 비경활 인구 뺍니다. 오케이.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 15세 미만이야. 여기는 15세 미만.
이거는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일할 의사 없는 사람 빼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여기 이 취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업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자,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2 플러스 U 2 플러스 U 여기서 U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퍼센티지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하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40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실망 실업자라고 있습니까? 실망 노동자예요. discouraged니까 뭔가 용기를 상실한 근로자야. 여러분, 뭐 이게 취업을 하려고 내가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데 취업이 자꾸 안 돼. 그러면 뭐 이제 대기업 같은 데도 이제 공채로 왕창 뽑는 것도 잘 안 되고 뭐 수시 채용이라는데 그러려면 뭔가 인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무슨 인턴 경력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막 100군데 넣는데 안 되면 그다음 낙담합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업자 중에서 이렇게 실업자 중에서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파랑으로 합시다. 아니면 검정 색깔로 합시다. 실업자 중에서 이렇게 실업자야, unemployed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요. 비경활 인구에 속한다고 일리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실망 근로자예요. 실망 실업자. 실망 근로자,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안 되게 되면 이런 실망 근로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U가 줄어들어. N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U가 줄어들면 얘가 줄고 얘가 줄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은 떨어져. 자, 그러니까 이게 실망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아예 일할 의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일할 의욕 자체가 상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일할 의욕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되게 더 슬픈 사람이야. 근데 네, 비경활 인구로 포함돼서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 여기 실업자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U가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네, 이해 가시겠어요?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런 실업률 말고 고용률이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고용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비경활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분모가 이거야. 분모를 잘 보셔야 돼. 달라. 그리고 실업률은요. 실업된 사람들의 수인데 고용률은요. 고용된 사람 취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망 근로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U가 떨어져요. U가 떨어져. 이렇게. 이해 가시죠? 분자인 고용률 취업된 사람 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얘 검은 색깔이 실업자였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비경활 인구,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비경활 인구로 가게 되면 N 자체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망 근로자가 생기게 되면 U는 떨어지고 N이 증가하니까 고용률은 어떻게 된다? 고용률은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을 측정하는 거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할 거냐면 실업의 형태에 대해서 볼게요. 실업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실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비자발적 실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실업의 개념과 측정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